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첫 번째 Q&A,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의 결정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심리가 열린 어제 당일에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뭐 고려할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사건 자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결정문 같은 것도 굉장히 좀 고심해서 작성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일종의 집행정지 결정의 본안 소송이 아니고 가처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워낙 전 국민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마 쟁점은 두 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이거 진짜 항상 얘기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윤 총장에 발생할 것이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의 그 직무 배제 조치, 이거에 대해 이것이 완전히 적법하냐 위법하냐는 이게 본안 행정소송이 아니라 집행정지, 일종의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신문에 가서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절차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법원이 심리할 가능성은 높죠. 예를 들어서 직무배제 여러 사유 중에서 뭐 재판부 사찰 의혹도 있고 막 6가지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다 이것이 정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다만 일반적인 징계와 감찰을 함에서 절차를 지켰느냐, 법무부 측에서. 그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문제들을 아마 지적을 할 가능성은 높고, 그런 부분들을 결정문에 담는 데는 그래도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제 이제 안 나오고 오늘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보는 거죠. 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쟁점을 좀 분석을 해주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좀 시나리오도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행정법원의 판단이 어떤 시기에 나오느냐,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의 유불리, 향후 행보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일종의 징계로 가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무 배제라고 하는 절차가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거는 기각할 만한 사유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정당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절차적 문제라든가, 특히 그동안에 법무부에서 얘기해왔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중대성, 그 검찰총장이 수사와 관련해서 방해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정지 조치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분 싸움에 있어서 어느 쪽에 우위가 서느냐, 이게 오늘 결정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각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감찰위원회 회의가 또 오늘 있는 상황이고, 내일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게 될 경우에 내일 만약에 징계를 하면 징계에 대한 또 가처분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인용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용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각하할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징계나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서 이제 기자들을 만났을 때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감찰위원들의 모습과 또 윤 총장 측 변호인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고 오시죠.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회의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날짜도 저희들은 몰랐고, 그래서 아마 그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중대한 그 감찰 감사 관련해서는 이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의를 소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없고, 이제 회의 중에 회의가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고, 저희 입장은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청구 절차나 절차상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가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기 전에 감찰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원래는 감찰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에서 임의로 받아도 되는 걸로, 임의 규정으로 좀 개정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인데, 감찰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했는지 그 적절성에 대해서 좀 따져 묻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그 감찰위원회 얘기로는 규정 변경을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감찰의 의견은 권고사항이지만 이를 징계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도 좀 관심이 쏠려요. 권고사항이지만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정적으로 내놨을 때는. 네, 왜냐하면은 부담되지 않을 건 뭐하러 감찰위원회를 두겠습니까? 자문을 구하도록 돼 있는 기구이기도 하고요. 네. 이 중요 감찰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응하도록 그리고 또 돼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감찰위원회는 징계위원회하고 달리 3분의 2가 위원 구성의 3분의 2가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법조계의 시각, 법무부나 검찰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외부에 있는 인사들이 바라볼 때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또 더군다나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 있는데, 그 감찰위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할 때 예. 그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찰 권고사항을 결정할 때. 네. 근데 만약에 과반수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규정을 찾아보니까 감찰 대상자가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는. 예. 그러니까 감찰 대상자한테 최대한 유리한 의견 쪽으로 마지막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감찰 의견에 대해 감찰위원들이 가능하면 유리한 의견으로 합의된 의견으로 만들게 될 경우에는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감찰의 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한테 유리한 의견을 낼 수 있을까, 과연 여기까지 갈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감찰위원회 결과는 통상적으로 비공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찰위원회를 마친 뒤에 이 결과가 어떻게 공개를 될지도 참 궁금하기도 한데, 이 부분도 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감찰 과정에서 사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바로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입니다. 이 박은정 담당관이 감찰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열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기도 했었죠. 어제 행정소송신문기일에 출석한 박 담당관에게 이 질문 쏟아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법무부 지휘받아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네, 사진과 다릅니다. 그러면 법무부 지휘받아서 하신 게 아니고 그거는 강제적으로 하신 건가요? 감찰위원장에게 감찰이 열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김태우 변호사님. 물론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번 감찰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 다음으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 박은정 담당관인 것 같아요. 그 논란이 한 중심에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혹 보도에 대해서 박은정 감찰 담당관, 또 법무부 입장에서 해명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해명들이 명쾌하게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앞서 마쳤던 동아일보 보도, 그 감찰이 열지 말라다가 읍소했다는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화해서 없다고 대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감찰 기록, 저건 뭐냐면 감찰 담당관 밑에 있는 평검사들이 이정화 검사가 직권남용 안 된다는 그거 보고서 삭제했다고 하는데 감찰 기록 보여달라 그랬더니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검찰국으로 이관해가지고 내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한테 찾아가면 될 겁니다.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 보시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 박은정 담당감찰관이나 심재천 검찰국장이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까지 압수수색할 때 전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는 그런 의혹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압수수색 참여하는 검사들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걸 들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절대 전화한 적이 없는데, 이게 아니고 전화는 하긴 했는데 압수수색한다고 법무부에서 보고를 했길래 보고 지금 수사사항이 어떠냐고 그냥 문의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검사들이 답변한 거야. 이거예요. 이거하고 수사지역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전화해서 뭔가 대화가 오고 가는 거 맞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해명들이 명쾌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법무부도 그렇고 그 핵심이 있는 박은정 담당 감찰관이 지금은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죠. 네. 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든 것이 바로 판사 사찰 의혹입니다. 추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이 해당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했던 이정화 검사 이후에 수사 의뢰 전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죄가 안 된다고 썼는데 보고서에서 이 내용이 삭제됐다. 일종의 폭로가 나온 바 있죠.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원래 근무지인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주말 사이에 이 파견 갔다가 다시 복귀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이정화 검사가 제가 알기로는 감찰 담당관실로 간 게 얼마 안 됐을 겁니다. 네. 저게 처음 보도된 건 언제 하면 대전지검에 있는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어요. 대검 형사부장, 이종건 형사부장입니다. 박은정 담당관청관의 남편이에요. 아니 감찰이랑 상관도 없는 대검 형사부장이 이정화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말이야 법무부 쪽으로 파견 갈 건데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그 사람이 거기서 왜 튀어나오냐? 법무부 담당도 아니고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 나온 게 제가 불과 한 달 정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정화 검사가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로 파견 간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옳으나 그르나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총장 건 때문에.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남아돌진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꼭 집에서 파견 받았던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원대 복귀를 시킨다? 근데 그 시점이 이프로스에 나는 직권남용 안 된다고 보고서 썼는데 그 보고서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글을 폭로성 글을 올린 다음에 바로 대전지검으로 복귀가 됐다. 이게 뭐냐? 까마귀 날자 배가 우수수 떨어지는 거냐? 그냥 기한이 다 됐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교체를 해주는 거냐? 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것 때문에 파견 원대 복귀를 한 거냐? 인력이 남아돌아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보낸 거냐?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해야 되는데 명쾌하게 답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께도 여쭤볼게요. 앞서서 이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 1부장도 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이후에 복귀가 된 바 있잖아요. 뭔가 반대 의견 내는 검사들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또 반대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감찰이라고 하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비밀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비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있어서 내부적 의견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지금 외부에다 공개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앞으로 감찰 업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감찰 업무를 지속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원대 복귀가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그런 업무적 특성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 사안을 바라볼 때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 법무부가 인사냈을 때 예. 언론이나 아니면은 세간에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측근이나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전부 인사를 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 봐보십시오. 그때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물론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 그때 인사냈을 때 검찰은 검찰이지 그 검사 한두 명이 움직였다고 해서 검찰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의견이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기준이 달라지는 듯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들이 법무부에 가서 주요 업무들 다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검사의 원래 소속은 검찰인 거예요. 예. 그럼 검찰의 시각으로 검사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 동일체의 원칙, 법률적으로는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제 추미애 장관의 지금 1년의 이 조치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나갔습니다만 이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59거 검찰청 평검사 전원이 이 부당하다는 성명에 동참을 했다고 하고 추 장관과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급 중간 간부 12명 역시도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지금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감찰위를 거치고 이제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징계위원회가 정말 이 윤 총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이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김태현 변호사님 일단 이 징계 구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구성은 일단 추 장관이 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건
검사 고경 차관 들어가는 거고 예. 검사 2명 장관에 지명하는 거고 지금 화면 보시면 네. 외부 변호사, 법학교수, 학신과 경륜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한 명씩 3사람을 장관이 위촉한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위촉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의 뜻과 좀 괴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사람 일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검사 2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일부 언론 보도긴 하지만 심재철 검찰국장이 들어간다는 등 대검의 이종훈 형사부장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네. 어쨌든 추 장관 뜻대로 위원이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징계위원회에서도 추 장관 뜻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물론 변수는 있어요. 하나는 법적인 변수는 오늘 감찰위원회에서 어떤 공고를 하느냐, 그다음에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루 사이에 이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 독대에서 2사람 다 뺍시다. 그때 대통령이 고심이 많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언론 보도가 오늘 일제히 조간에서 나왔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오늘 물밑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은 고위급 인사가 윤 총장도 만나고 추 장관도 만나서 정치적으로 오늘 만약에 하루 사이에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내일 징계위원회가 안 열릴 수도 있고 열린다 하더라도 부드럽게 부드럽은 건 아니지만 법적인 것보다 아주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내일 징계는 추 장관 뜻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확률적으로는. 네, 오늘 중에 정치적인 물밑 작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김성환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번 사안 바라볼 때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위법 부당하게 지금 징계를 소집하고 감찰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 아니다 서로 이제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여러 절차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들을 밟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테면 행정법원도 있는 것이고 감찰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징계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의견을 얘기할 겁니다. 행정법원도 행정법원의 나름 판단을 할 것이고요. 예. 이게 일종의 민주적 과정에 있어서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거면 그 절차 과정 속에서 제동이 걸릴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검사들의 지금 얘기가 합리적인 지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절차들을 안 밟고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불러가지고 당신 그만두시오. 이게 이제 정치적 해결 방식이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런 절차대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조차 이거는 뭔가 잘못됐고 다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찰위원회에서 어떤 결과 내놓을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물론 청와대는 모든 공직자, 모든 국정에 대한 언급이라고 했는데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거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개 압박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검사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얘기했다고 하는 쪽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전반적인. 예. 예. 그러니까 성공사의 자세를 좀 보여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검사들이 사실 지금 집단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집단 반발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이 원래 검사의 본연의 업무하고는 좀 상관없는 것이다.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문 대통령이 지금 이런 절차들을 밟아나가는 과정들은 그냥 밟도록 하겠다. 네. 그러니까 아니 하겠다가 아니라 하도록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예.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요? 근데 모든 정치인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말보다 이제 행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말만 해석을 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 검찰 조직에 대한 경고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근데 다만 저 흐름대로 하면은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이상의 중징계 나오고 대통령이 사인하고 이렇게 결정나야 되는 건데
그 정 총리와의 독대 과정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으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떤 해결을 시도할 거냐. 이 행동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고 나서 저 말에 대한 저 최종적인 평가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또 징계를 둘러싼 오늘 소식들 짚어봤고요. 다음에는 좀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두 번째 Q&A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